금요일 저녁. 태우 씨, 고생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앞으로 저희 회사는 안녕이네요. 태우 씨 회사랑 저희 회사랑 반대라 출퇴근하기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먼 거래처도 많다는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까부터 보니까 술 한 방울도 안 드시네요? 아, 예. 저 원래 술을 잘 안 마셔요. 정말요? 몸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안 마셔버릇하니까 회식에서도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럼 혹시 일부러 안 마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술 마시면 실수하는 타입이라거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밤에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해야 할 일이요? 네, 저한테는 나름 중요한 일이죠. 어머, 뭐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글을 쓰고 있어요. 어머, 글이요? 태우 씨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네, 그냥 취미 삼아서. 주말이나 평일엔 퇴근 후에 계속 쓰고 있어요. 늦게까지 작업할 때가 많아서 술 마시면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오, 저도 사실 글쓰기 좋아해요. 저요? 어떤 글을 주로 쓰세요? 전 예전엔 에세이를 주로 썼었는데, 최근엔, 실제 모르겠는데, 웹소설이라고, 사실 두 번 출간한 게 전부라 작가라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품도 내고 있었어요. 저도 취미 삼아 한 거죠. 저도 소설 써요. 웹소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정말요? 어떤 장르요? 현대 판타지와 미스터리 쪽으로요.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요. 저도 로맨스 판타지 장르였어요. 오, 진짜 신기한데요? 제 주변에 글 쓰는 사람 처음 봐요. 저도 그래요. 글쓰기 모임원들 제외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욱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특성상 이과형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요즘 취미로 소설 쓴다고 하면 그게 뭐 보탬이나 되는 말이나 듣지. 맞아요.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무시나 안 당하면 다행이죠. 오늘 대화 정말 즐겁네요. 제가 한 잔 따라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태우 씨는 음료수로 대체할게요.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약속 하나 할까요? 우리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서로 쓴 글 한번 공유하기. 어, 부끄럽긴 한데 태우 씨가 쓴 소설이 너무 궁금하니까 좋아요. 근데 그 얘긴 우리가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 말이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요? 몇 개월 후.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준비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뭐 따로 빠뜨린 건 없겠지? 전화다. 저기요, 어디야? 일 마쳤어? 끝났지. 집으로 오는 중이야? 너 아직 출발 안 했음. 나 이제 자기 집 앞에 다 왔는데 차키만 갖고 너 데리러 갈까 봐. 집이라고? 응. 어제 너 데려다 준다고 네 차 내 집 주차장에다 댔잖아. 잠시만. 어, 이렇게 바로 올 줄 몰랐는데. 옷도 이쁘게 좀 갈아입고 생일 케이크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뭘 해야 되지? 그래, 일단은 제일 중요한 케이크. 케이크 초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여기 있다. 운이야? 미안. 그냥 일단 집에 들어와. 출발한 거요? 얼마나 걸리는 거? 어? 왜 이렇게 깜깜해? 치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우리 태우 씨. Happy birthday to you. 뭐야? 이 케이크? 뭐 하고 있어? 얼른 소원 빌고 초 꺼야지. 초 다 탄다. 오, 아, 고가를 씌웠어야 됐는데 그걸 깜빡했네. 잠시만. 어, 언제 왔어? 나 불 켜진 순간에 너무 놀라서 헛것이 보이나 있어. 오늘 연차 썼지. 지난번 내 생일 때 너무 감동받아서 태우 씨한테도 제대로 준비해주고 싶더라고. 배고프지? 얼른 와.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했거든. 생각보다 맛이 좋아. 미역국 끓인 거요? 당연하지. 생일엔 미역국이랑 갈비찜 같은 거 먹어줘야 되잖아. 오, 벌써 맛있어 보인다. 먹지도 않고서? 날 위해 차린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손 씻고 앉기나 해. 음, 오늘 톡에 띄엄띄엄 답장했던 게 다 이거 준비한다고 그랬던 거야? 아, 어차피 이따 볼 거면서 나한테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왜 이렇게 쫑알쫑알 톡을 많이 보내든지. 회사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데? 그것도 칼답으로? 놀릴래? 장난이야. 나 손 씻고 왔어. 아, 배고파. 여튼 생일이라 봐준다. 어때? 응, 진짜 맛있어. 이걸 자기가 있다고? 응,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잠시만 있어봐. 또 뭐가 있어? 생일인데 당연히 선물을 줘야지. 생일 축하해, 태우씨. 하나는 태우씨 집에 가 있을 거고, 하나는 키보드야. 지난번에 내 키보드 써보고 좋다는 게 생각나서. 키압이 35 미만이라 손목 피로도엔 훨씬 덜 할 거야. 태우씨, 울어? 좋은 날 왜 울어? 설마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리가. 최고야. 그냥 누군가가 내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건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감격했는데. 어? 누가 보면 생일 처음 축하받아 본 줄? 처음이야. 진짜로? 어릴 때도? 가족들이 보통 챙겨주지 않아? 응,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다들 바빠서 넘어간 것 같아. 아, 하긴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진 않네.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정말 행복하다. 좋다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면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워, 은희야. 몇 개월 후. 뭐야? 지난번에 자기 생일 챙겨줬다고 나한테도 똑같이 이벤트 해주는 거야? 귀엽긴. 응, 내 생일 때 너무 좋았었거든. 그리고 엄마랑 형 생일 때 내가 미역국 끓였었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도 했고, 다른 밑반찬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가족들이 다 생일 안 챙기는 분위기 아니었어? 내 생일은 그랬는데 엄마랑 형은 그래도 미역국이랑 케이크 정도는 했지. 아, 태우 씨만? 이상하네. 보통 그렇게 챙기는 경우도 있던가? 빨리 내가 만든 미역국 먹어봐. 응, 응. 내가 지난번에 끓인 거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뭘 했어. 나 잘 끓인다 했잖아. 나도 선물 몇 가지 준비했는데. 고마워. 하나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나한테 뭐 바랬던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어? 이참에 얘기해봐. 내가 괜찮으면 지금 바로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응? 뭐든? 응. 음, 자기 소설 보고 싶어. 내 소설? 응. 매번 보여준다 하다가 못 봤잖아. 나야 지금 현생에 치이느라 글 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지금 글도 계속 쓰고 있고 출간도 해서 수익 계속 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또 보여주기 부끄러울 수도 있어서 계속 말 못하고 있었는데 생일 찬스 써서 물어볼래. 그러고 보니 보여준다 했으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보여줬었네. 그래. 아직 거 자기한테 공개 못할 것도 없지.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출간 예정이라고 했거든. 지금 계속 연재 중이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작품 이름이 뭐냐면 1개월 후. 대박. 자기야, 왜 진작 자기 필명 나한테 공개 안 했던 거야? 완전 대박이잖아. 보내준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수요일 날 밤새서 출근했어? 진짜? 로맨스 장르 아니었는데도 재밌나 보네. 완전. 술술 읽히고 글도 재밌게 잘 쓰는 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완결되기 전에 다른 소설도 읽어보게. 생각보다 작품도 꽤 되던데?
자기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쑥스럽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은 거야? 내가 소설 망했다고 해서 괜히 신경 쓰여서 그랬어? 난 이제 나랑 아예 레벨이 다른 자기 같은 가짜가들을 리스펙하는 독자일 뿐이라고. 출판사들도 하나같이 다 대형 워너비 출판사고. 요즘 본업으로도 엄청 바빴을 텐데 그거는 언제 한 거래? 자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본업에다가 소설 집필까지? 그 출판사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요? 응, 일단 대형이니까 회어 자체가 소형이랑은 너무 다르지. 그는 선인세도 다를 거고. 계약 직접 한 거 아니야? 어, 난 형을 대리인으로 설정해놨어. 내가 말했었지? 우리 형도 나같이 판타지랑 무협 헤비 독자라고. 그래서 이런 업체에 빠삭하더라고. 형이 출판사랑 얘기도 하고 계약도 해준 거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글만 쓰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을 대신 해주고 있달까? 대리인이 뭐지? 출판사랑 계약할 때도 대리인이 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통장에 선인세나 정산된 거 봤을 거 아니야. 조회수 보니까 수익도 꽤 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지금은 엄마가 내 통장 관리를 해주고 계셔. 그리고 형이 정산금 중 일정 금액은 나한테 주고 있어서 그걸로 용돈으로 쓰고 있지. 정말? 어머님이 관리를? 아니 그럼 회사 월급도 다 그 통장에 있단 건데. 혜우 씨, 그거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아니, 근데 뭐 내가 딱히 큰 돈 쓸 일도 없고 형이 더 잘 알잖아. 그래서 그냥 믿고 엄마한테 맡기고 있어. 아, 좀 이상한데. 왜 태우 씨가 번 돈인데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 내가 돈을 잘 못 모으는 것 같아서. 그럼 일절 터치 안 해? 확인도? 응. 엄마가 나 돈 불려주겠다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계시거든. 통장 확인하려 들면 엄마가 실망할 거 아니야. 자기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이게 왜 실망스러운 거야? 태우 씨가 번 돈이니 태우 씨 통장에 대해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태우 씨, 형이랑 어머님이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형이 없었음 출판사랑 계약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수익도 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내가 덜렁대는 성격이라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고. 태우 씨, 이건 걱정이라기보단 가족들이 그냥 태우 씨를 스스로 설 자리를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솔직히 형이 수익 일부는 모으고 또 그 일부는 태우 씨한테 준다면서 정확히 얼마 버는지 공개한 적 있어? 아님 출판사랑의 계약서를 보여준 적도 있어? 아니. 그렇다면 이참에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돈을 버는 주체는 자기인데 정작 당사자가 그 수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내가 너무 직설적일지 모르겠지만 태우 씨, 이거 그냥 무조건 믿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 음... 그래. 한번 필요할 것 같네. 다음날. 여우야, 이번에도 정산된 거 형이 돈 넣어뒀어. 한번 확인해봐. 오, 알았어. 어휴, 내 동생. 일하랴 글쓰랴 많이 피곤하지? 이번 작품 완결치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자. 엄마 생신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단합하는 기회도 만들어야지 않겠어? 좋지. 근데 형, 내가 쓴 소설 계약서 있잖아. 그거 좀 볼 수 있어? 계약서? 갑자기 그건 왜? 음, 그냥 내가 궁금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형한테만 의지해서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형이 언제까지 해줄 것도 아니고 나도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 건 알아야지. 아이, 태우야. 형이 뭐랬어. 너 글 쓰는 거 내가 다 서포트 해준다니까. 너 예전에 말했듯이 그냥 글 쓰는 데만 집중하면 돼.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졌어. 혹시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돼? 갑자기 안 그러던 네가 왜 이러는지 난 그 이유가 묻고 싶은데. 내가 쓴 소설인데 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보여주기 힘들어서 이래? 그게 아니라 계약서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이 형은 좀 생각이 많아지네.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던 네가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 모르게 글 쓰고 있던 거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넌 글만 쓰고 내가 어떻게든 네 책 출간해보겠다고 노력한 게 뭔가 의심을 받는 것 같아서. 배우야, 출간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넌 글만 쓰지. 거절당한다는 게 얼마나 뼈 아픈지 넌 정말 몰라. 형,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너 속일 리가 있겠어? 너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건데 뭘 그리 복잡하게 확인을 한다는 거야? 알아. 형이 나 위해서 애 많이 쓴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수익 중 일부 형한테 준다고 했던 것도 다 형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런 거야. 그걸 아는 녀석이 형을 의심해? 너 이거 돈 관리하는 엄마한테도 그럼 통장 보여달라 그럴 거야? 내가 먼저 들어서 망정이지.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가족끼리 이런 문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내 일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배우야, 너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계약서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괜히 이상한 조항 걸려있는 거 그런 거 보고 스트레스 받느니. 네가 좋아하는 소설 쓰는데 더 집중하자고. 어? 그게 네가 제일 행복한 거잖아. 솔직히 작가들이 글로 돈 200 이상 버는 거 너니까 그렇지 쉽지 않다. 정말 대단한 거 알지 너? 오, 그런 거? 당연하지. 네가 돈 관리 같은 거 신경 쓰면 글 쓰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그냥 형만 믿어. 알았지? 며칠 후. 다녀왔습니다. 태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머,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네 형이 형이 왜요? 술을 마시고 지난번처럼 위험한 선택을 하려다가 그만 병원에 가게 됐다. 형이 병원에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네요? 다행히 지금은 의식이 깨어났어. 엄마도 짐만 챙겨 들고 다시 병원에 갈 참이야. 며칠 전에 네가 형한테 계약서 보내달라 했다며. 그 얘기 두고 형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네가 형을 못 믿는다고 생각한 거야. 못 믿은 게 아니라 단지. 태우야, 네 형이 사업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물론 지인이도 있지만 진우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 동생인데. 그때도 네가 없었으면 진우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너만 믿고 있는 형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비수를 꽂을 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네가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진우가 지금 일 쉬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사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도 사업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와도 안 하고 있는 거 네가 글 쓰는 일을 형이 완전히 서포트해주고 싶어서야. 진우가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네 일을 돕는 자체에 소홀해질 테니까. 그럼 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까 봐. 형은 그게 걱정이 돼서 본인 일도 안 하고 너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라고. 형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믿어주지 않으면 형은 무너져 버릴 거다. 엄만 사이좋은 너희 형제가 겨우 돈 같은 걸로 분열되는 게 싫다. 제 행동으로 형이 많이 힘들었던 걸까요?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말했잖아. 진호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지금 네 돈 관리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우리 태우가 잘 되길 바래서야. 알지? 그렇겠죠. 며칠 후. 태우 씨, 잠 얼마 못 잤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또 밤새서 작업한 거야? 그게 아니라 병원에 좀 다녀왔어. 병원? 어디 아픈 거야? 나 말고 형이. 내가 계약서 얘기를 꺼냈거든. 그게 형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나 봐. 술을 마시고 나 때문에 홧김에 안 좋은 선택을 하려다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 근데 그게 왜 자기 탓이야?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걸. 내가 형을 의심해서 형이 그렇게 됐다고. 잠깐만. 계약서 얘기만으로 태우 씨 형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말이 돼? 계약서 보여주는 게 그게 뭐 어렵다고 귀한 목숨을. 형은 그리 생각 못하고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지. 사실 형이 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사업 실패하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면서 믿을 건 가족 하나라고만 생각했었거든. 근데 나 때문에 다시 또 그렇다고 해도 태우 씨가 그걸 전부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 과거가 어떻든 형의 감정과 선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왜 그게 태우 씨 탓이란 거야? 내가 형을 힘들게 한 게 사실이니까 계약서 같은 거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말았어야 됐나 봐. 아니야, 태우 씨. 태우 씨 당연한 거 요구한 거야. 본인이 쓴 소설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하는 게 왜 잘못이야? 그게 왜 형을 힘들게 해? 자기가 그리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의심하는 거 자체가 배신감이 느껴졌던 거겠지. 그건 의심이 아니야.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태우 씨가 번 돈이고 태우 씨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잖아. 그거 확인하는 게 잘못이 될 순 없어. 난 갈수록 정말 이 상황이 이상해. 자기 어머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왜 다 모든 걸 자기한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거지? 계약 내용이랑 통장 내용만 확인시켜주면 될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정말 갈수록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 태우 씨, 가족들 말에 휘둘릴 거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만 믿어. 나 아직 태우 씨 가족에 대해 전후 상황을 다 알지 못해서 뭐라 말을 얹을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일에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형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태우 씨가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가족들이랑 나보다도 태우 씨 자신을 먼저 우선해. 어? 몇 개월 후. 그래, 은희야.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정말. 태우가 결혼 얘기 꺼내길래 네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보자고 했어. 저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태우 씨가 어머님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내 얘기를? 무슨? 아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예. 혹시 은희는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태우랑도 비슷한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일이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해내고 있어요. 여러 거래처들을 상대하면서 지금 태우 씨도 만나게 됐고요.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대학도 안 나왔단 거니? 네, 맞습니다. 아유, 이거 원 참... 어머, 왜 그래요? 솔직히 엄마 예상보다 훨씬 더 기대 이하구나.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경력이 중요한 법인데 모조리라니. 우리 태우랑 살아온 궤적 자체가 많이 다른데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엄마, 저는 경력이나 학력 그런 것들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더 따지고 싶어요. 저랑 은희는 그런 관계고요. 엄마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혼 후에 우리 태우의 통장은 어떻게 할 생각이지? 통장은 왜 물어보시죠? 당연히 너랑 결혼한 후에도 태우 통장 내가 관리할 거야. 왜냐면 언제 이혼할지 모르고 네가 우리 태우 다른 면만 보고 접근한 거면 어떡하니? 엄마, 은희 그런 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은... 시끄러. 은희가 뭐가 그런 애가 아니야. 딱 봐도 시애미한테 대들고 말 안 듣게 생겼구만. 태우 통장 내가 관리하게 두지 않는다면 나 이 결혼은 결단코 반대다. 현실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순진한지. 결혼은 사업이랑 똑같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언제든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야. 그래서 태우 월급은 가족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바뀌는 거 없을 거야. 정말 납득할 수가 없네요. 태우 씨가 계약서부터 통장 내역까지 보여달라는데도 그렇게 흐린 눈 하시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죠. 아니, 찾아올 필요 없어. 나 어차피 이 결혼은 반대할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꼬투리 잡는 방식도 억지 같고 분명히 태우 씨와 관련해 뭐가 있는 거야.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며칠 후 출판사한테 답장 왔어? 오, 같이 보자. 안녕하세요, 고태우님. XXX 미디어의 나잘난 편집자입니다. 고태우님께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회의를 거치느라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태우님께서 주필하셨다고 주장하는 나는 왕이 될 거야라는 작품은 현재 고태우님이 아닌 다른 분의 성함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확인 결과 작가 필명은 프라이, 본명은 고진호 씨가 맞습니다. 현재 소설의 세부 설정이나 향후 진행될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계신 데다가 작가가 아닌 이상해야 작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려니 답변 부탁. 아, 계약자가 고진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럼 수익자도 본인 통장이었겠네. 출판사에선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대리인 통장 받아주지 않거든. 이거 정산 내역서도 확인해 봐야겠다. 내 생각엔 뷰수가 이 정도 나오면 첫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2천만 원?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확실하게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다른 작가들한테 듣기로 태우 씨 같은 작품의 뷰수는 수입이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런 작품이 지금 한두 개야? 우리 5개나 되는데. 잠깐만. 혹시 형한테 받았다는 그 용돈 액수가 얼마나 돼? 200만 원. 뭐? 200만 원? 잠깐만. 그럼 그 나머지 금액들은 그럼 자기 지금 다니는 회사 월급은? 그건 엄마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 이거 태우 씨 어머니한테도 확인해 봐야 돼. 지금 형이 이렇게 대놓고 장난질을 쳤는데 태우 씨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 없어. 지금 급여부터 다른 돈들 다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해 봐야지. 벌써부터 두려워. 어떻게 형이랑 엄마가 나한테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어떻게 이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울게. 스스로만 믿으라는 내 말 명심하고 있지? 오. 잠시 후. 엄마! 뭐야? 거실에 아무도 없나? 들어 어딜 간 거? 잠시만. 누가 집에 왔나? 엄마, 나 요즘 힘든 상황인 거 알지? 어떻게 좀 해주라, 어? 알아. 너 힘든 거. 그래서 도와줬잖아. 언제는 카페 보증금이랑 월세만 도와달라며. 그럼 네가 알아서 하겠다며. 근데 지금 뭐야? 이제는 뭐 생활비를 달라고? 자꾸 그렇게 돈 빼면 태우한테도 의심 산단 말이야. 엄마, 진짜 뻔뻔하네. 지금 엄마 집 생활비 작은 오빠 돈으로 빌 붓고 있는 거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큰 오빠도 잠적해버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넌 워낙 큰 금액을 가져갔잖아. 카페 뜯어 고친다고 가져간 게 얼만데 이참에 보증금이라도 깎이는 거 맞게 빨리 팔아치워. 거기 낫지. 아 싫어. 지금 이 카페가 내 생계수단인데 뭘 팔기는? 큰 오빠나 사업병 작작 부리라 그래. 마땅히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 동생한테 빨대 꽂고 인스타에서 맨날 골프 치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나한테 놓고 그러지도 못하고. 짜증나. 큰 오빠한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큰 오빠가 네 친구야. 엄만 맨날 큰 오빠 편만 들지? 큰 오빠가 맨날 사고치고 와도 우리 장남. 지겨워. 왜 내가 어려울 땐 대출 안 받아주고 오빠는 해주는데? 나도 돈 해줘. 돈. 이게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일단은 기다려봐. 큰 오빠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라고 말은 해볼 테니까. 난 당장 급하다고. 정 안 되면 작은 오빠한테 대출받게. 엄마가 잘만 거짓말하면 바로 간다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돈으로 편하게 카페 차렸으면서 이젠 대출까지 받게 한다고? 오빠. 태우야. 누가 내 돈 이렇게 다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라고 엄마한테 맡겨놨어요? 엄마 생활비 쓰고 고지인 보증금에 카페 월세 내주라고 내가 엄마 믿고 통장 맡긴 거냐고요. 한 명은 남의 작품 훔쳐다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고 한 명은 그냥 대놓고 빨대를 꽂으려고 하네. 오빠,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카페라도 해야 먹고 살 정도는 될 줄 알았어. 엄만 큰오빠한테 맨날 돈 퍼주느라 대출받지. 내가 제일 우리 형제 중에서 빛을 제일 못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나 좀 도와달라고. 태우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련? 아니요, 싫습니다.
저 지금 엄마한테 준 통장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았어요. 이제 그거 카드 쓰셔도 결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는 법이 어딨니? 우리 말은 좀 들어보고 분실 신고를 해야지. 원하죠.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니, 그놈의 가족! 근데 틀린 말 한 거 없지 않니? 우리 너 속일 생각 없었어. 언젠가 말은 해주려고 했다. 다만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네가 오해를 잔뜩 할 상황이 생긴 거야. 속일 생각 없었다고요? 그럼 내가 모르는 동안 내 돈으로 형 빚 갚고 여동생 카페 월세 내주고 동생 생활비까지 되는 건 그건 뭐야? 그걸 다 숨겨놓고선 무슨 말로 타이밍을 운운하는 건데요?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태우야.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문제니? 형도 동생도 다 네가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너 덕분이라고 생각 안 해? 가족에게 베풀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왜 베푸는 건 나만 베풀어야 되는데요? 형이랑 고지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만 평생 당신들 돈 대주는 A팀이 돼야 되냐고? 오빠, 그냥 큰오빠가 먼저 엄마한테 부탁한 거래. 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부끄러울 짓 했어. 오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고 봐줘. 나 카페 살려야 돼.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니? 형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너 어렸을 때 형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아? 희생? 양보? 형이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돈 빼간 것도 희생이야? 그럼 난 뭐가 그렇게 억울해? 우리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너 혼자 번 돈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잘 되라고? 내 돈 빼돌리고 내 인생 망가뜨리는 게 잘 되라고 한 거야? 나 더 이상 이런 가족 이해 못해. 다들 내 돈 이용해놓고 평생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잖아. 오빠, 나 진짜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오빠한테 부담 안 줄게. 그런 말이지 믿을 수가 없어. 당신들 모두 말뿐이잖아. 내 돈 내가 지킬 거야. 더 이상 니들이 내 돈으로 맘대로 하는 일 없을 거라고. 며칠 후. 정말 감사해요. 다른 재판으로도 바쁘실 텐데 선뜻 상담에 응해주셨어요. 별 말씀을. 새로운 일거리 얻으려면 변호사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현종이 잘 지냈지? 그러고 보니까 녀석이랑 연초에 한번 낚시를 가자 전화만 해놓고서 여중 못 갔네. 서로 바빠서 이러다 해 넘기겠어. 아빠한테 꼭 전달할게요. 그래. 고태우 씨, 어떻게 마음의 진정이 됐어요? 얘가 가족들 고소할 거 천지네요. 횡령죄, 사기죄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계약 무효 조성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선배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에 따른 증거 자료들 필요하고요. 증거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출판사 같은 경우엔 고진우가 아무리 삭제했다 한들 출판사 쪽에서 계약서랑 계약을 위해 오갔던 내용의 메일 및 수익 배분 정산서 파일 다 갖고 있고 통장에도 여동생 카페 월세 납부 등 각종 생활비 쓰였던 카드값은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소송에 확실하게 이기려면 금전 흐름 기록,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최대한 모아야 돼. 통장에서는 고진우의 엄마의 금전 사용 패턴을 파악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남보다도 못한 가족끼리 소송은 참 힘들어.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상대 측에서 별의별 들어온 수작은 다 부리거든. 법정 싸움을 맘먹었음 독한 마음 먹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고태우 씨? 각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다시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그저 글이 쓰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 소중한 꿈을 이용한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죠. 제 돈을 관리해준다고 말하면서 제 모든 노력을 대신 빼앗고 고진우의 이름으로 계약한 사실조차 숨겼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절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하고 본인들 말 듣도록 가스라이팅했어요.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들이 통제 속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번 돈, 제가 앞으로 꿈꿀 은희와의 미래, 이제 되찾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이거 단순히 위자료를 받고 말고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삶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제가 가족을 믿고 걸어온 길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들한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년 후. 은희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이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야. 믿었던 가족들이 나 이용하고 있었던 거 알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근데 네가 날 붙잡아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줬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갈 길이 멀지만 너에게 꼭 이 말 해주고 싶었어. 나 참 많이 답답했었지. 맞아. 어이구,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가족이 아닌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얘기했었잖아. 어릴 때의 영향이 참 컸다고. 아빠의 잦은 외도로 엄만 정말 힘들어하셨고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한테 의지할 건 자식들밖에 없었어. 특히나 형을 제일 의지했겠지만 아무래도 바람을 핀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덤빈 건 자식들 중에 내가 유일해서 엄마 정작 나랑 둘이 있을 땐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우리 집을 네가 이끌고 지켜줘야 된다. 너밖에 없다란 말을 자주 했었거든. 그게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때부터 내가 하등 쓸모없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지.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니 자기 상처가 참 깊었겠어. 그런데도 용기를 잘 냈네. 아마 네가 없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은희야, 이제는 내가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내 신부가 되어줄래? 물론이지. 그치만 한 가지 약속해줘. 약속? 태우 씨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절대 남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가족이나 친구란 이름으로 태우 씨를 억압하려는 사람들한테 더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해. 인생이라는 게 태우 씨가 만들어가는 길이잖아. 그건 태우 씨만의 길이야. 이왕이면 나와 함께 걸어주면 좋고. 네 말이 맞아. 앞으로 내 길을, 앞으로 너랑 함께 우리 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싶어. 그거면 충분해. 앞으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이야.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선택한 가족. 몇 년 후. 아빠란 말이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한데, 이상하게도 이 녀석 얼굴만 보면 다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태우 씨는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 우리 다운이 잘 키워보자. 아이를 키우는 건 또 결혼과는 다른 문제니까 나도 괜히 떨리고 그러네. 고마워, 은희야. 진짜로.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하지도 마. 태우야. 아우, 정말 너구나.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오랜만이다, 태우야. 여보, 가자. 잠깐만. 태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땐 우리가, 아니, 내가 많이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니. 너 정말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래, 우리 피가 섞인 한 가족이잖아. 노송에도 패했고, 우리도 사실 네가 원망스럽다면 원망스러워. 하지만 나 가족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 가족이라. 여전히 그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네. 형 말대로 내 소송은 물론이고 출판사가 건 소송까지 당의 빚더미에 올렸다면서 그 말을 너무 쉽게 뱉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근데 엄마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사랑. 별의별 걸 다 끌어오느라 애쓰시네요. 왜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약발 다시 들까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노예야.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노예잖아. 희석긴 가족이라고 특별할 거 없어. 그러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도 되기도 쉽지. 기생충 노릇은 여기까지. 태우야. 언니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줄은. 저는 그이 흔들지 마세요. 태우 씨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태우 씨, 당신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제발 그이 좀 놔주고 당신들도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사세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딸 다운이를 데리고 병원 밖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표정이 한결 개운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병원 복도에서 그 두 분을 만났을 땐 저도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아, 또 뭐라고 하려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이 딱 잘라 먼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이었다면 아마 가족에게 넘어가서 미안하다고 또다시 그들에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물론 가족들과 이런 언쟁을 벌인 것 자체가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간의 소송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까 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대리작가가 아닌 진짜 작가로서 새 소설 작업에 들어갔고요. 전 여전히 지금의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남편의 원고를 읽어주고 있어요. 저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편이 워낙 필력이 출중하다 보니 얘가 죽어서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땠을까?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들 쉬이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다시 남편이 그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해주고 싶네요. 내가 있으니까 됐다고. 진짜 가족은 딸과 우리 셋이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면 뭐든지 함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재밌으셨나요? 모쪼록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